어, 그다음 이제 그 팔로우업은 끝났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예고한 대로 반독점 청문회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한 반독점 청문회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쭉 읽어봤거든요. 뭐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이랑 크게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랑 거의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거의 그대로, 그때 이제 이 4명의 거대 테크 기업 CEO를 갈구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마 좀 그 이런 거 정리하시는 건 아무래도 저희 정책 관련 담당이 대신 어쩌다 보니 땅콩 호객님이 좀 더 잘하실 것 같긴 저요? 한데. 예. 제가 왜 담당이죠? 네. 그렇게 됐어요. 마음대로. 뭐 아무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이건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더벌직 인사 링크를 했는데 아마존부터 되시니까 아마존부터 시작하죠. 뭐 아마존은 그거죠. 아마존의 가장 큰 문제는 얘네가 시장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시장을 제공하는 업체이면서 동시에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 청문회 결과 이 보고서에 나왔고, 네. 그게 왜 문제냐면 얘는 시장에서 거의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에 뭘 어떻게 팔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 뭐 아마존 베이직스 이런 거를 팔 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금 많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이 보고서에서 집중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반독점 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는 추후에 나올 거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만큼 반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뭐 페이스북도 이제 독점이다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경쟁자가 사실상 별로 없어서 뭐 사실상 경쟁자가 자사의 다른 앱들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 쪽 문제고, 개인정보 문제는 여기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고 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 분량에서도 페이스북은 적어요. 페이스북은 뭐 이 보고서에서 아마존은 한 70쪽 분량인데 페이스북은 40쪽이 채 안 되는 분량이고, 그래서 얘는 개인정보 좀 제대로 좀 하소, 뭐 이 정도 하고 끝난 것 같고, 애플이 좀 많죠. 애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소송도 있고, 이제 앱스토어가 문제인데, 앱스토어에서 이제 30% 물리는 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NFC 안 여는 것, 다른 지불 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NFC를 개방하지 않는 것도 다뤄지셨고, 또 최종적으로 다른 앱스토어가 없는 것, 그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반독점법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독점이면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랑 너무나 끈끈하게 통합돼 있어서 이걸 쪼개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네. 그리고 사실 아마존도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럼 반독점이 문제가 되면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마존 베이직스 쪼개면 그 아마존이 크게 달라지냐,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뤄졌고, 이제 구글도 좀 문제인데, 구글에서 다룬 건 당연히 이제 검색 엔진 문제를 주로 다뤘죠. 이제 워낙에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됐고, 또 뭐 있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 같은 경우도 너무 강력해졌고, 이제 경쟁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인과관계로 인한 약간
사람들이 구글이 제일 좋으니까 구글을 계속 쓰고, 그렇게 해서 구글이 강해지고, 구글은 그거를 강해지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서 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돌고 도는 게 뭐 구글뿐만 아니 이제 다른 업체들의 약간 그 독점의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만 이거를 맡기려니까.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반도점 청문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트위터에 어떤 분이 왜 페이스북을 이렇게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냥 제 돈 주고 산 거고, 이런 건데 왜 이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 말도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데 그 페이스북 주장도 그거였고, 그런데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그냥 사재낀 거 아니냐. 그걸 문제 제기했고, 실제로 뭐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지금 페이스북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경쟁자죠. 그런데 이제 일부 페이스북의 자회사니까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고, 그런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를 샀을 때 사실 당시에는 이렇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허가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고요.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와놓고 보니 독점 너무 경쟁이 없이 소비자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 쪽 유출이 심각해졌다. 그쪽 보호가 너무 약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기존의 반독점법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인다. 그렇죠. 기존의 반독점법은 이제 뭐 철도회사, 케이블 회사, 수도회사 이런 데 적용되는 법이라서 지금 디지털 경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기 힘들 거고,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로 이제 상황을 조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449쪽짜리가 나왔고, 뭐 이걸 바탕으로 뭐 법을 새로 쓰든 고소를 하던 하겠죠. 이제 이건 시작이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뭐라 그래. 반독점법이 이제는 많이 낡았다. 이제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이제 기존의 반독점 방지법은 이걸 못 따라간다라는 의견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죠. 왜냐하면은, 진짜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반독점법은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이랑 그 다음에 어디였니? 스탠다드 오일이랑 카네기 강철 카네기가 했던 강철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을 쪼개려고 만든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최근에는 AT&T 전신 쪼갰죠, 한번? 뭐 AT&T였죠. AT&T를 쪼개서 싱귤러 만들었다가 다시 AT&T가 됐죠. 이게 뭐 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쪼갠 회사가 다시 커버렸어요. 하여튼 그러고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의 반독점법은 가격 담합을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어떤 특정 제품,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합시다. 콜라가 이제 코카콜라가 당연히 거의 이제 과반수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과반수의 그거를 이 독점 지위를 이용을 해서 뭐 콜라 값을 올린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만한 짓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반독점법 위반 사유에 걸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시대는 그렇게 돈으로 이렇게 독점을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그렇게 막 가격 담합을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여기에 지금 다루는
4개의 회사 중 3개의 회사가 이론적으로는 그 서비스 자체는 공짜로 제공을 해요. 뭐 아마존도 뭐 물론 아마존에서 사야 되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마존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 공짜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당연히 이용하는 거 공짜고, 그다음에 구글도 당연히 검색하는 거 돈 안 내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돈 내는 거는 이제 아이폰, 이제 애플만 이제 뭐 아이폰 쓰려면 아이폰 사야죠. 뭐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더 이상 사실 지금은 뭐 가격 담합보다는 사실 누가 더 많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검색이나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이런 거를 지금의 상태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한 사용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타겟팅된 광고를 때림으로써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그거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 이제 새로운 그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이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기랑 관련해서